또 베스트셀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평론가는 독자들의 분포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한국 소설계는 여성들이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밤의 인문학 시간에서는 여성 작가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정여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침 또 이런 주제를 갖고 나오시니까 네. 갑자기 팍 떠올라요. 한강 작가부터 시작해서 아니 우리 한국 문학상은 여성 작가들이 다 휩쓸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예, 문학상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순위 목록에도 보면 이제 여성 작가들이 훨씬 많거든요. 일단 수적으로 많고. 정여울 작가도 한 역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예, 시나 소설, 에세이 모든 분야에서 네. 예,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생각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네. 올해 특히 두드러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적인 문학상 보면 이상 문학상, 김윤정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네. 또 뭐예요? 뭐가 많죠. 있죠? 많죠.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황순원 문학상도 그랬고 예. 또 동인 문학상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많이 받았어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학상들은 지금 김승옥 문학상도 네. 김승옥 문학상의 리스트에 올라간 대부분의 여성 작가들, 대부분의 작가들도 여성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만한 대부분의 그 유명한 문학상들은 보통 최종심이라고 하는데 네네. 수백 개의 작품들이 경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심사를 해봤는데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신춘문예도 그래요. 네. 예, 신춘문예도 그렇고 문학상 심사도 그렇고 최종심에 일단 올라오는 작품들이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90%가 넘는 경우가 많고 90%요? 예, 9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전 이번에 또 놀랐는데 네. 박경리 문학제가 있어요. 예. 박경리 문학제 때 이제 청소년 문학상을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아예 이제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날 100일장을 그날 와서 혼자 쓰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부정의 요소가 개입할 수 없죠. 그렇죠. 누가 대신 써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지 못하니까. 예, 맞아요. 그날 쓰는 것인데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 학생들은 사실 남성,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이 소년들도 많은데 상을 타는 친구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심사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은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이제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네. 남성 작가들도 이거 왜 이러냐. 아니 그 남성 작가들이 뭔가 분석을 내놓은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 물론 이제 아주 예민한 감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보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그런 감수성을 많이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남성 작가들이 거의 출판계를 휩쓸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 그 작가들은 뭐 김현수, 김영하 세대의 김영하 네, 작가들 이런 분들을 보면 원래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도 있지만 영화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어릴 때 인터넷은 안 했던 그런 그렇죠. 작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나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컴퓨터를 처음 접한 세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메일 아이디도 대학생 돼서 생기고 막 이랬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의 영향을 덜 받은 거죠. 그때 남성 작가들은. 그런데 지금은 이 남성 작가들도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많이 하고 그리고 훨씬 더 게임의 영향을 여성들이 아무래도 덜 받죠. 게임 중독이 덜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더라도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굳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뭔가 책을 읽고 뭐 아날로그적으로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율 자체가 여성들이 높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글쓰기를 많이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의 글쓰기를 봐도 여학생들이 훨씬 더 자기 표현을 잘해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남학생들은 글 쓰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기도 하고 잘 쓴다는 칭찬은 듣고 싶어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글씨를 잘 못 써요. 글씨를 잘 못 쓰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게 읽고 쓰기의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읽고 쓰는 것을 여성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네, 맞아요. 예. 이걸 다 정반대로 자꾸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으로서 예. 그 인정하세요. 주로 이제 그렇게 네. 많이 같이 공감대를 이룬 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그 여자아이들은 정말 글도 잘 쓰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하는데 일단 이 남자아이들은 글쓰기 자체가 안 되고 글쓰기조차도 싫어한다. 네. 이 나중에 논술을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서 글을 잘 쓰는 애들은 굉장히 칭찬받고 네. 워낙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가 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남녀 차별이 많이 특히 키울 때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많은 분야가 사실 아직도 여성 차별적인 분야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글쓰기는 그러니까 문학상 심사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아무리 남성분들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여성 작가들이 뽑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심사가 공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신춘문예 같은 경우도 그 대상 작품이 그냥 신문에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문학상 심사 같은 경우도 문학상 심사 작품들의 그 심사 대상이 된 최종심에 오른 작품들은 다 책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여성들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남성과 경합해서 떨어지고 점수가 더 좋은데도 네.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게 기사화된 적도 있고 그런데 문학상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작품이 다 공개돼 있고 그리고 이미 잡지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고르고 그걸 또 한 번 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한 거죠. 네. 예, 투명하기 때문에 물론 더 심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더 좋아하는 작가들을 고를 수 있는 그 주관적인 성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심사 자체가 워낙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혼자 고집을 부릴 수도 없어요. 예, 저도 많이 심사를 해봐서 그러는 아는데 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글 자체를 보는 거죠. 여성 네. 작가냐 남성 작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네. 혹시 정태근이라는 분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겠죠? 잘- 청취자분이세요. 아, 네네네. 청취자 정태근님께서요. 네. 정여울 작가는 빈센트 나의 빈센트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내가 사랑한 유럽 탑 10 문학과 예술 심리학 철학을 넘나드는 작품으로 독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KBS 라디오에서 정여울의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네. 아주 책을 아름다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아름다운 공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그거 12월 3일 날 예. 어디에서 몇 시에 한다는 것까지 지금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완전히 팬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5991님께서는 정혜정 네. 작가님 소설 지니의 네. 정여울 문학평론가님 작품 해설이 실려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근데 소설 읽기 전에 작품 해설 먼저 읽고 울어보긴 처음입니다. 너무 오늘도 감사합니다. 머리맡에 라디오 켜놓고 기다립니다. 예. 이거 너무 어떡하면 감사하네요. 좋겠어요? 이거 어쩝니까? 이 청취자분들께. 예, 청취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글을 썼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도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강연도 할 수 있고 또 라디오 방송 출연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도 처음에 모든 뭐 문학평론을 시작하고 이럴 때는 남녀 차별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몸으로 느꼈던 거죠. 아, 그래도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공정하구나. 왜냐하면 모든 결과가 다 신문이나 공개되니까요. 예, 잡지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뭔가 좀 누군가의 혜택을 받고 이런 사람이 가끔은 있지만 뭐 아버지가 시인이라든가 엄마가 소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처음엔 좀 받아요. 네, 사실은. 호강 효과가 조금 예, 있죠. 호강 효과가 처음엔 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10년, 20년 살아남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신문에 글이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책을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을 수 네. 있냐고 뭔가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비결이 진짜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예, 비결이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그게 세상의 최소한의 공정함이었고 그게 남녀 차별이 사실 아직 있지만 네. 그래도 글쓰기와
이렇게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결과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네. 공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여성분들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여성들을 더 많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왠지 고개가 자꾸 떨어지는데요. 네, 아니 이렇게 저는 사실 우리 네. 김성환 사회자님을 보면은 MC 분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존중해 주신다는 그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방송할 때 편안했어요. 너무 고맙기도 여기까지. 하고. 네. 예, 진짜요. 네. 뭐 정여울 작가에 대해서 네. 본인 얘기를 좀 이제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다른 최근에 이제 여성 젊은 작가들 중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있다 그러면 좀 정말 몇 분 많죠. 꼽아줄 수 있을까요? 예, 정말 많아서 사실 여기 한 자리에서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남주 작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82년생, 82년생 김지영. 또 사멘션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또 최은영 작가가 사실 요새 가장 주목받는 네. 그 여성 작가 30대 여성 작가들이에요. 들 중에 한 명인데 내게 무해한 사람, 쇼코의 미소 이런 작품들이 정말 많은 독자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편집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오래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단편집 두 권이 모두 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기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로 그러니까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네. 잡은 거죠.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는 아주 유망한 그런 작가고 그리고 문체가 막 도발적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섬세하고 예민하고 정말 글 자체가 착해요. 내게 무해한 사람이란 제목처럼 글이 참 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해도 되는 걸까 글쓰기가. 그런데 정말 그 글을 읽다 보면 뭔가 중독성이 있어요. 보통 글을 읽으면은 글 쓴 네. 사람의 성격도 보이고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가 막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찬 글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최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내게 무해한 사람이나 쇼코의 미소 같은 작품들을 보면 꼭 투쟁하는 페미니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주 조용하게 미소 짓는 그 자리에서 정말 조용하게 그냥 거기 있기만 해도 정말 진정한 페미니즘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네. 또 김금희 작가의 경애의 마음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인천에서 그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호프집에서. 네. 호프집에서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예. 고3 네. 뭐 대학생들 이런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를 간직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경애의 마음이나 또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가는 최은미 작가라고 있어요. 네. 예, 최은미 작가는 9번째 파도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 작품이 제가 최근 10년간 읽은 최고의 한국 장편 소설이었어요. 9번째 파도. 예. 아주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진 않았는데 대산문학상 받았어요. 대산문학상은 상금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래서 대산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젊은 여성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게다가 첫 장편이에요. 첫 장편이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 첫 번째 장편이 그렇게 큰 문학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네. 예, 젊은 여성 작가들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요새는. 그래서 대부분 뭐 요새는 80% 90% 이상이 여성 작가들이 대상을 받거나 최종심에 오르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여성 작가들의 르네상스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예. 남성 작가들도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이게 요즘에는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책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별로 그런 코너나 이런 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추천해 주실 때 저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네. 9번째 파도 꼭 예. 읽어봐야지. 예, 9번째 이런 파도. 책들을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젊은 작가들은 좀 새로운 경향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컴필레이션 앨범처럼 여러 작가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모여서 작품집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게 참 재미있는 시도인데요. 뭐 현남 오빠에게라는 작품은 이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소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여러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페미니즘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들을 8개인가 9개인가 이런 식으로 모아서 네. 하나의 이제 작가는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인 그런 단행본을 만드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이 점점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라는 작품도 재밌는데 이거는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 예,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소설가나 시인이나 에세이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책이에요. 재밌네요. 굉장히 예. 흥미롭네요. 이런 게 참 좋은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이 약간 상업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재수록이 많았거든요. 근데 재수록을 하더라도 재수록이지만 처음 읽는 독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단편집으로 묶어내도 예. 그 제가 다른 데서 본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작품들이 다 주목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록을 통해서 더 많은 작가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게 좋은 현상인 거죠. 그래서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라든지 현남 오빠에게 이런 시도는 굉장히 재밌고 마치 가수들이 서로 따로 이제 솔로 활동을 하다가 그룹으로 모여서 뭔가 이 이벤트적인 어떤 공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동 공연을 하는 것처럼 작가들도 서로 따로따로 글을 쓰지만 그게 하나의 주제로 모였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네. 작가들을 어떻게 모으고 네. 작가들을 의기투합하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출판사가 그냥 기획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작가들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출판사가 기획을 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판사가 기획을 하고 편집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렇죠. 편집자가 평소에 작가들의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많이 접해보고 이 작가의 작품집에 실린 이 작품과 또 다른 작품을 합쳐보면 뭔가 좋은 하모니가 되겠다라고 편집자의 머릿속에서 이 기획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작가들이 소개해주기도 해요. 제가 이런 작가의 작품을 읽었는데 이 작품이 좋더라 하고 서로 추천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컴필레이션 음반처럼 책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독자들로서는 여러 잡지에 흩어져 있는 작품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참 좋은 기획들, 새로운 참신한 그 이벤트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경험상 네. 약간 좀 단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앞쪽에 글을 게재한 작가들은 그 글은 읽게 되는데 유리하죠. 네, 예.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나온 책들은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라든지 현남 오빠에게라는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편집 자체를 재미있게 잘해서 계속 읽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책들이 너무 정말 읽고 싶게 딱 예쁘면서도 뭔가 편집이 참신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대부분 끝까지 읽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새 독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작가나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를 순서에 상관없이 목차에 상관없이 그 주제를 먼저 찾아서 읽어요. 네. 1번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실렸을 때 누가 유리하다기보다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 책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독자들로서는 뭔가 합동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훨씬 더 재미있죠. 네. 청취자 강명희님께서요. 네.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책 구입했어요. 지난주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반쯤 읽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3929님께서는 하루를 생각하게 하는 김성환의 시사야. 남편 덕에 알게 됐는데 요즘은 제가 먼저 TV 끄고 청취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 이게 정여울 작가님 덕입니다. 시사야 덕분이죠. 시사야 이 팀 전체의 덕분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성 작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흐름들을 여성 작가들이 좀 만들어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여성 작가들이 물론 여성 작가라는 호칭 자체가 사실은 결국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작가인 거죠. 그냥 작가인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남녀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도 그래도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사실은 초창기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과거에 90년대 잠깐 학문적으로 또는 학생운동에서 주목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중들에게 페미니즘이 정말 뭔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진보라고 생각해요. 논란이 일어나고 남성들이 혼자서만 생각하던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네. 그것도 진보의 하나의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또는 뭐 지금 대부분의 소설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이나 문학상에 올라오는 작품들이 여성 작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남성들도 이제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실은 진보의 커다란 발자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라는 이 책을 보면 네. 정말 고양이나 개와 함께한 그 시간에 대해서 여기 이 책에는 남성 작가들도 같이 있어요. 여성 작가들이 많긴 하지만 네. 남성 작가의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동물들의 아픔을 듣고 주로 이제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을 키운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는데 그런 경험들,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여기서는 동물인 거죠. 근데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는 곳이 사람이 살기도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동물복지 얘기할 때, 뭐 동물만 그래. 사람도 힘든데 이렇게 예. 얘기할 때 동물이 살기 좋은 세상에 사람도 살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귀엽고 예뻐서 또는 파트너가 좋아해서 왠지 키우는 일을 잘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외로워서 보통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키우다 보니까 이건 책임감이고 하나의 존재를 완전히 내 삶에 들인다는 것이고 때로는 내 스케줄을 포기하고 이 동물을 위해서 아프면 돌봐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리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내가 키운 반려견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유기견을 키워봤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라고 이 작가들이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 생각도 들고요. 아니요, 정유월 작가님 정말 잘하실 거예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자신이 없네요. 예. 여성 작가 이야기들 쭉 얘기하니까 정말 네. 좀 새로운 문단에 뭔가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의 문학 정유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